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 앞에 무엇을 믿을 수 없는지, 믿을 수 없는 대상, 목적어가 보이지 않네요. 그럼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고 뒤로 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뒷문장에 그 목적어가 있네요.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자, 저것들은 제목에 나오는 단어 바퀴벌레를 가리키죠. 자, 바퀴벌레가 되게 시커멓게 생기고 뭐라 그럴까, 모양이 되게 약간 흉측하죠. 언뜻 보기에 저게 무슨 정말 생명체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만듭니다. 자,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라는 것을. 자, 도지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바퀴벌레는 징그러운 생명체, 곤충,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자, 환경 오염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벌써 보고 왔을 테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인간들이 사는 집, 시멘트, 그리고 살충제가 엄청 집에서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출몰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뿌리죠. 살충제를 뿌리죠. 근데 그 살충제를 뿌려도 얘들은 정말 신기하게 잘 죽지 않습니다. 시멘트와 살충제. 시멘트는 인간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주요 소재가 되죠. 즉 현대에 생겨난 집의 구조물이죠. 현대 문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시멘트는 냄새도 좋지 않고 생명체가 그 안에 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죠. 목재나 이런 자연적인 소재에 비해서는 인위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화학약품 그런 것들이 뿜겨져 나옵니다. 자, 살충제 속에서 바퀴벌레가 살죠. 그러면서도 비대한 몸을, 바퀴벌레가 거의 엄지손가락만큼 커지기도 하죠. 자, 이런 열악한 환경, 현대 문명에 생물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퀴벌레는 너무나 생존을 잘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뭔 말인가? 영탄법이고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네요. 자, 질문하는 문장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고 당연히. 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이 말인가라고 하는 특정 어미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 여기 반복되었네요. 자, 이렇게 특정 어미가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다음 문장 봅니다.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느다란 혈관으로 흘러 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살충제를 흡입하고서도 시멘트 가루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자,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감탄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보통 여러분들 입을 벌린다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경탄. 보통 경탄과 감탄인데요. 보통 경탄과 감탄은 좋은 일, 긍정적인 일에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일에 쓰이는 것을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에 많이 쓰이는 거를 부정적인 현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긍정이지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 와 놀라운데 대단한데라고 입을 벌리며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는 긍정인데 속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어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반어적 표현에서 현실 비판의 태도, 화자의 현실 비판 혹은 문명 비판의 태도가 당연히 드러나겠습니다. 자, 새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자, 환경오염으로 인해 그 바퀴벌레는 그 안에서 멸종하거나 혹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명력이 더 강화됐습니다. 고감도의 민첩성. 이런 바퀴벌레 엄청 빠른 거 아시죠? 눈에 띄는 것 같아서 뭐 휴지를 들고 잡으려 짝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진짜 점프하듯이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현대 문명이 시멘트와 살충제를 사용해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지만 바퀴벌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생명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자, 그런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 자,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 플러스 내용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더 비인간적인 문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바퀴벌레는 더 강화된 생명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자, 이런 바퀴벌레 강화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결과는 그만큼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을 더 부각시킨다고 하는 점을 그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 볼게요. 자,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자, 최초로 시멘트, 그러니까 현대 문명 이전을 가리키죠. 현대 문명 이전.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이연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입니다. 자,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많은 벌레들을 시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인간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가 되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환경오염이 심화되죠. 그 이전에 중세까지만 해도 물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건 맞습니다만은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는 아니었죠. 집도 자연적인 소재인 목재로 짓고, 그죠? 밭을 갈 때도 농약을 뿌리는 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 시기, 즉 현대 문명,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그 전의 시간에 저것들, 즉 바퀴벌레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흙과 나무, 내와 강,
그렇죠. 흙 속에 살고 있었고, 나무 속에 살고 있었고, 내내 이제 시냇물에 살고 있었고, 넓은 강물에 살고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환경오염이 시작되기 전 바퀴벌레가 사는 장소는 깨끗한 환경이었습니다. 오염되기 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디에 숨어서,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었겠죠. 흙과 나무와 내와 강 속에. 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인간들이 흙과 나무 대신에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어떤 소재인 목재나 흙으로 지은 집 속에 살고 있던, 자연적인 소재 속에 오염되기 전에 그 소재 속에 살고 있던 이 바퀴벌레가 이제 살 곳이 시멘트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 속에도 살충제, 화학약품이 농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들은 살충제가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집 속에 살다 보니까 시멘트 가루나 이런 오염 물질을 당연히 흡입하거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죠. 자, 그걸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바퀴벌레는 자연적인 소재로 된 환경 속에 살다가 오염되기 전에, 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 문명이 환경 파괴를 시키고 오염을 시키면서, 자,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바퀴벌레는 살아남게 됐고, 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갑자기 빙하기가 나네, 빙하기. 이런 빙하기, 인류의 이제 지구 과학의 역사, 지질학의 역사에서 보면 빙하기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멸종할 정도의 혹독한 환경이었죠. 이 빙하기에서 수많은 어떤 이 동물들, 포유류들도 멸종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이 빙하기도 역시 인간 문명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전에 과거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세월이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실을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자, 갑자기 금속의 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은유법이 사용되는데요. 그럼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금속의 실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그럼 이 비유적 표현 속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관념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금속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력 의미합니다. 자, 바퀴벌레는 빙하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요. 자, 이 금속의 신은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빗댄 표현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흙과 나무와 내와 강에 살았던 바퀴벌레는 자, 빙하기 가운데서도 얼어 죽지 않고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미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나오죠. 자, 여기 한 번,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그리고 여기 있었을까 또 한 번. 자, 특정의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 2개의 문장. 서리법 사용된 거는 여기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있었다, 강조하는 의미의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기다렸지. 역시 이것도 강조하는 의미의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진짜 묻는 게 아니라. 그런데 첫 번째 있었을까는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묻는 거죠. 진짜로 의문문으로 묻습니다. 인간이 환경오염을 산업혁명으로 시키기 이전에 바퀴벌레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지? 진짜 묻는 거죠. 그 답이 뒤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의문문으로 쓰인 거여서 자, 첫 번째에 살고 있었을까는 서리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서리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기다리고 있었을까? 기다렸어.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감추어 가지고 있었지. 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었을까는 서리법이 맞습니다. 아무튼 세 개의 문장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 서리법은 두 개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점차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자, 빙하기부터 해서 그다음 환경오염 이전 그리고 시멘트와 살충조 속에서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 오염 이후 이 시간을 즉 과거의 시간을 주로 이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볼게요. 로봇처럼 자, 지기법이 쓰였네요. 자, 이 시는 은유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기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이상 쓰이면 다양한 거니까 다양하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는 벌레들. 자, 로봇은 보조관념인데 그럼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바퀴벌레를 가리키겠죠. 벌레들.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자, 이건 철판을 온몸에 두른 로봇 같은 벌레들은 바퀴벌레가 더 진화된 상태. 이건 미래에 대한 가정이죠. 나올지, 뭐뭐 할지 미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가정법이 쓰이고 있네요. 자, 현대 문명에 의해서 바퀴벌레가 진화된 상태로 생명력이 더 강화되었는데, 자, 이런 기조가, 즉, 환경오염이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환경오염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들은 정말 로봇같이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로 살아남을지 몰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화자의 우려, 뭐에 대한 우려? 바퀴벌레 자체를 우려한다기보다는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이제는 앞에는 시멘트와 살충제였는데 시멘트와 살충제 대신 이게 뭘로 바뀝니까? 금속과 금속으로 더 환경오염의 상태가 더 심화되는 거죠.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그러니까 살충주와 시멘트가 섞인 똥이 아니라 중금속 똥을 싼다는 거죠. 현재는 살충주와 시멘트 똥을 싸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오염이 더 지속되고 강화된다면 심화된다면 이제 바퀴벌레들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중금속 똥을 싸게 될 것이다. 좀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런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아무튼 이거는 진화된 바퀴벌레에 의해서 더 심각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화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는 금속을 먹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찌꺼기 똥을 싸는 그런 생명체로 더 진화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지 몰라. 자, 그러니까 문명이 더 발달할수록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신형 바퀴벌레의 상징적 의미를 기억해 둡시다. 더 미래의
심각한 환경오염. 신형 바퀴벌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미래를 가리킨다는 거, 현재가 아니라. 자, 나올지 몰라. 그 다음 문장 봅니다. 보이지 않는 빙하기. 자, 앞에도 빙하기가 한번 이연의 빙하기가 나온 적이 있죠. 그때는 그냥 빙하기인데 여기는 앞에 보이지 않는이라는 수식어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고요. 앞에 빙하기는 과거의 진짜 빙하기, 그러니까 과거의 빙하기 속에는 인간의 문명이 나오기 전입니다. 인간의 문명 이전이고요. 즉 바퀴벌레가 얼음 속에서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정말 생존에 몰두했던 그런 시기죠. 바퀴벌레가 빙하기 가운데 살아남았던 그런 시기를 가리킵니다. 문명의 이전이죠. 오염되기 이전. 자, 그런데 여기서의 보이지 않는 빙하기는 현대 문명이 일으킨 환경의 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 자, 이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당연히 빙하기가 아니죠. 자연 상태의 인류의 지구 역사에서 있었던 빙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생명체가 이렇게 상온에서 이 일상의 기온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빙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런 현대 문명의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빙하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기온은 빙하기가 아니지만 사실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생태계가 파괴된,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래서 바퀴벌레도 신형 바퀴벌레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시기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빙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의 빙하기 의미 차이를 기억해 둡시다. 현대의 환경오염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준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자, 바퀴벌레가 금속이 지배되는 그런 이 환경오염의 시기, 현대의 환경오염이 더 진행되어서 미래에 강철의 어떤 피부를 갖게 될 그런 시기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누가? 바퀴벌레가. 아직은 아메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지금 여러분들 스모그가 자주 끼죠. 공기 미세먼지 많은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1년에 수십 일씩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들이 있는데, 자, 아메색 스모그는 환경오염, 특히 공기오염을 가리키는, 그죠? 근데 이것이 많이 오염됐다고 해도 그래도 맑고 희고, 자, 현재의 환경오염은요, 그래도 참을 만한 수준이다. 참을 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공기오염이 스모그가 많이 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맑아. 아직은 흰 편이야. 그리고 폐수도 폐수도 더럽긴 더럽지만 그래도 그냥 그거 먹고 죽지 않을 정도는 돼. 너무 깨끗한 까닭에. 자, 여러분들 아메색 스모그가 맑고 희고 정말 그럴까요? 폐수가 정말 맑고 깨끗합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스모그가 너무 맑고, 여러분 스모그의 색깔이 약간 이제 흰색, 약간 검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반어법으로 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누가?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들. 바퀴벌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니까 걔를 또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아직은 잠들어 있는 것인지도 몰라. 자, 그거는 바퀴벌레마저 이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물론 진화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들의 생명력이 더 강화되었지만 그 징그러운 그 생명력을 지닌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바퀴벌레조차도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바퀴벌레도 현대 문명의 오염을 버거워한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 건 아니야? 오염을 견디기 힘들다. 그만큼 현대의 환경 오염과 파괴는 심각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랬죠? 바퀴벌레가 지금 많이 진화하고 강력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너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까 어때? 지금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눈만 뜬 채 잠들어 있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빙하기야. 라고 이렇게 하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산문시입니다. 자, 1년과 2년, 3년, 연만 구분되어 있지, 연 구분은 되어 있지만, 자, 연 구분은 오케이, but, 행 구분은 안 돼 있죠? 그 문장이 되게 길어.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문장이 줄글로 길게 이어집니다. 줄글로 된 시를 산문시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but, 운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율 있습니다. 어떤 운율입니까? 아까 여기 특정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었죠. 자, 운율이 있고 우리가 이걸 자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있는 운율이라고 해서 내재율이라고 하죠. 시험에는 외재율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있다. 겉운율이 있다. 혹은 외형률이 있다. 이런 단어가 쓰인다고 한다면 이 시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외재율 아니고요. 외형률 아니고요.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 자, 운율이 있습니다. 자, 겉의 운율은 없고요. 속의 운율이 있습니다. 자, 산문시. 그러나 내재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100%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두고 꼭 체크 2에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어조는 비판적이고 반어적이 되겠네요.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 반어. 자, 바퀴벌레 생명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뭘 먹고, 어떤 똥을 싸고, 자, 유사한 종결어미 혹은 특정 종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자, 일반적으로 꺼리는 소재, 즉 바퀴벌레라고 하는 징그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시들은 긍정적 이미지의 소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이 시는 그런 긍정적 이미지의 소재를 지향하는 고정관념을 파괴했습니다. 소재를 확장한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해 감상은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을 형상화했다. 상징적 의미가 쓰였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